여러분들과 함께 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안 쓰고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관련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글로벌 사례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스팀을 이용해서 기계혁명이 이루어졌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개발이 되고 전기를 통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나 네트워크 기술이 IT 기술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그 IT 기술과 제조 현장이 서로 융합돼서 생산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보혁명을 일으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지나온 후세들이 이때를 1차 산업혁명, 이때를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으로 정의를 내렸지만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도에 이미 시작됐다고 선언을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다가올 미래 세대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디지털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혁명을 어떻게 준비해서 각국이 서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갖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이 더 잘 살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 또 스마트 제조혁신이라는 말, 다양한 말을 쓰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2011년도에 독일에서 선언하기 시작을 해서 제조 산업의 부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을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인더스트리 4.0을 쓰기보다는 어떠한 영어의 자존심,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이라는 걸 내세워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어느 한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기업의 문화의 시프트다. 즉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듯이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나의 생활 환경의 패턴,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전에는 기업에서도 다이어리를 만들어주고 다이어리로 선물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즘은 다이어리나 캘린더 쓰나요? 거의 안 씁니다. 칼렌더도 메모도 모든 것이 핸드폰이나 모바일 폰이나 또는 다양한 컴퓨터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넣고 입력하고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전에 맛집을 찾아다닐 때는 지도책을 피고 등산의 지도책을 연결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쭉 정리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맛집 있다 그러면 자동차로 운전할지 걸어서 갈지 다 이 맵을 보고 갔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하나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다 합니다. 특히 이제 해외 나가시면 구글 맵을 쓰게 되면 지도 없이도 어디든지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화 혁명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주의에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 단지 1980년도 이후에 MZ세대들은 좌측에 있는 그런 아날로그 같은 그런 방식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노트를 적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듀얼 시스템으로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 또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노트를 하는 사람들이 공존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기술들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은 이미
디지털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지 기업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생산 현장에서 보면 단순 반복적인 작업, 또 3D 작업, 또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작업을 생산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 집약적인 업무로 가공 조립하는 데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사무실에서는 수기로 작성을 하고 통계 내고 계산기 뚫리고 이런 모든 업무들이 디지털화돼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또 로봇이나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나 3D 작업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 내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집약돼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반드시 이런 디지털화를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내 캐리어 관리도 해야 되고 일정 관리, 또 미팅을 언제 하고 내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모든 문서들을 내가 작성한 것을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가느냐. 요즘은 각 개인의 컴퓨터에다가 다 저장을 하게 되면 랜섬웨어가 걸린다든가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용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올려놓게 되면 안전이 유지되고 데이터의 보안도 되면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데를 쉽게 다운로드 받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디지털 전환의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거는 하나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로세스 혁신과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 보면 내 전산기에 모든 정보를 들어가 있는 것을 클라우드 기반에 올려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순행할 수 있는 AI 기술, 이러한 기술이 접목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게 됩니다. 또한 나만이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와 내 소재를 또는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 또 내 제품을 공급받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상호 경험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데이터를 공유해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치 사슬상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업무 역량도 단순하게 내가 하는 일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해주고 인공지능이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사람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으로 이러한 비즈니스의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과 로봇과 인공지능이 서로 협업해서 사람의 능력을 증강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혁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다양한 방식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했지만 애자일 방식으로 인해서 새롭게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새로운 프로세스 변화나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쪽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가 구축되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임직원들의 입장이고 오른쪽에는 고객과 파트너사들에 대한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서로 상호 간에 협업할 수 있고 보안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활용하느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글로벌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체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기간 산업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ERP 시스템, 실행 생산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MES 시스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의 생애 주기간 관리해주는 PLM 솔루션, 고객 관리를 해주는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등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아키텍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제품이 생산돼서 고객과의 서비스를 어떻게 잘해줄 거냐, 고객이 사용 중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 같은 걸 어떻게 피드백 받아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고객과의 서비스 관점에서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IT 서비스를 어떻게 최신의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제조기업으로 또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기업에서는 그러면 스마트 공장을 왜 구축해야 되느냐, 이게 왜가 중요합니다. 우리 공장을 스마트 공장을 한다는 건 하나의 수단인 거죠.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직원에게 급여도 많이 주고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목적을, KPI를 정해서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임금님이 신하들을 보고 저 달을 보라고 손짓을 했는데, 모든 신하들은 달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즉 수단을 본다는 거지 원래 달성하고자 하는 큰 목표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가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공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인간을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스마트 공장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자율생산 공장, 즉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24시간 동안 생산하는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사람은 인공지능이 지금 이 시간부터 10분 후에는 제품이 불량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그러니 새로운 조치를 취하세요 라고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이 최종적으로 분석해서 이거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러한 자율생산 공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자율생산 공장을 하려면 나만이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공급해주는 원료나 소재를 공급해주는 기업도 잘 돼야 되고, 또 내 제품을 가지고 기업에게 주든가 실제 최종 엔드 유저가 고객에게 주든가,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인공지능 두뇌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데이터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공유해서 운영되는 그런 자율생산 공장으로 가주는 것을 우리가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에 따라서 자율생산 공장으로 갈 기업도 있고
수동이 아니라 자동화된 공장으로 일부 갈 수도 있고 기업에 따라 환경이 다 다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서 스마트 공장의 미래 모습을 설계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스마트 제조 혁신의 범위를 4M2E 관점에서 봐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생산 현장을 자동화하고 그 생산 현장에 자동화된 것을 종합적으로 생산 관리하고 실적 관리해주는 MES 시스템, MOM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최종적으로 전사 체적 관리를 위해서 ERP나 PLM이나 SCM과 같은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전사 최적화를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 표준에 의하면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로 하이어라키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으면서 생산 현장을 표준화하고 자동화해서 전사 최적화하는 단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하나의 큰 과업입니다. 이러한 과업들이 실제적으로 생산 현장에 가면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IoT 센서를 두고 연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3차 산업혁명의 과업이 완성됐을 때 디지털화와 연결화와 스마트화를 통해서 제조 현장에서 측정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다른 제품도 하나의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유연 생산 체제, 또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서 기회 손실비를 줄이고 몇 시간 후부터는 품질이 안 나올 거니까 뭐를 좀 조정해 주세요, 설비를 교체해 주세요, 부품을 교체해 주세요 라고 인공지능이 판단해 줄 겁니다. 그러한 자율생산 체제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큰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3차 산업혁명의 과업과 4차 산업혁명의 과업은 상호 연결성으로 보완적으로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조혁신의 방법에는 현재 생산 현장의 3D 작업이나 단순 반복 작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화, 디지털화 할 거냐. 자동화를 통해서 생성되는 센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립 저장해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 놓으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마트화, 즉 생각하는 공장, 똑똑한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두뇌와 그 이상의 수준의 인공지능을 두뇌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주고 조치를 취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화, 디지털화, 스마트화의 단계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58만 명이 있어요. 그 58만 명 중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외국으로 보내주는 돈이, 자기 고향으로 보내주는 돈이 한 5조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제조 현장의 사장님들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3D 작업이나 단순 작업을 자동화, 디지털화 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스마트 공장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제조 현장은 단순 반복 작업이나 3D 작업이나 단순 행정 업무들을 자동화함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고 보다 나은 삶을 단순 근로자에서 지식 근로자로 사무실에서 생산 현장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지식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동안의 단순 작업이나 반복적인 이런 작업들을 탈피해서
지식근로자로서의 우리 중견기업의 취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동화된 스마트한 설비를 유지보수하고 분석하고 하는 또 일자리가 또 증가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디지털화와 연결화나 스마트화를 하기 위한 새로운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출현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제조혁신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나만이 나의 기술로 해서는 이 시장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추진하는 라미 4.0 모델이나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IIRA 국제 표준을 이용해서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을 하지 않으면 상호 간의 연결과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표준 기관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추진 사례를 보면, 지멘스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이 근무하던 것을 거의 무인화된 공장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암베르그 공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근로자 수는 1000명입니다. 그 대신 연간 생산량은 12배로 늘었고, 품질도 500ppm에서 12ppm으로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작업률이 25% 줄어들고 자동화율이 75% 늘어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멘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인력들을 이용해서 중국 청도 공장에 똑같은 공장을 집니다. 그때 외부의 인력에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명의 인력이 앞으로 청도 공장에 들어갈 새로운 공장을 설계하고 직접 운영하고 기술 지원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의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입니다. 이 부분은 로봇 6대, 2개의 생산 라인에서 실제적으로 로봇이 원단을 바느질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연간 50만 켤레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디다스 팩토리는 더 이상 안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선언을 했지만, 그 선언하지 않은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아이디어 싸움이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게 이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특징인데, 이 신발 공장을 2개의 생산 라인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원단을 만들고 절단하고 바느질하고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신발장의 신발의 바닥을 생산하고, 이런 기술들이 아이디어의 노하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600명이 생산해서 주당 한 켤레 생산하는데 3주 걸리는 거를, 이 독일의 아디다스 팩토리에서는 10명이 50만 켤레를 생산함으로 해서 한 켤레 생산하는데 5시간 만에 생산한다는 거죠. 이러한 노하우가 오픈이 되면서 중국과 같은 회사에서 이거를 카피해서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더 이상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독일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아디다스는 스피드 팩토리는 추진 안 한다고 작년에 그래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 하면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문화를 바꾸라고 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변화야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거를 수용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한국이라는 상자 안에서 늘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자 밖으로 나와서 최소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못 나간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동남아 시장으로, 동북아 시장으로 우리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상자 밖으로 나와서 나 한국에서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이 있어야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가 있어야 삶의 빛이 납니다. 또한 나의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 자산은 건강한 신체고, 내가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나만의 콘텐츠, 나만의 기술,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3만 불 이상의 선진국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화는 선진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가 바뀌어 가야 되고 영어, 일본어 이런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나 혼자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시대는 모든 것이 협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의 미래 삶을 가진,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아가 됐을 때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제조업 시대를 성공적으로 리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